1975년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 겨울바람이 매서운 거리에서 14살 강병철은 작은 나무 상자에 앉아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구두약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구두약 냄새와 함께 콧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이 병철은 열심히 천을 움직였어요. 학생, 구두 한번 닦아볼래? 중년의 신사가 병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병철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신사의 구두를 살폈어요. 신사는 병철의 새까만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네 손이 구두보다 더 새까맣구나. 학교는 다니니? 병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녔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5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병철이 사는 곳은 달동네라 불리는 판자촌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온 몸을 떨게 했어요.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야 했고 한겨울에도 신문지를 깔고 잤습니다. 화장실은 동네 공동 재래식 화장실. 겨울이면 언똥을 꺾어가며 볼일을 봐야 했지요. 어머니는 양은 냄비를 이고 다니며 전쟁통에 새각시 때 받았다는 냄비를 팔러 다니셨고 아버지는 전차 수리공으로 일하셨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병철의 하루는 늘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10원만 더 벌면 오늘 저녁에는 찐빵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병철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 행상하는 아주머니들, 큰 소리로 흥정하는 장사꾼들. 그 속에서 병철은 하루 종일 구두 닦으세요 외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배가 너무 고파 옆 떡볶이 가게 앞에 서서 냄새만 맡기도 했어요. 70원짜리 떡볶이, 병철에게는 사치였죠. 하지만 떡볶이 아줌마는 가끔 남은 떡 몇 개를 병철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먹어라. 너무 말라서 보기 안 좋다.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철은 따뜻한 떡을 입에 넣으며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구두를 닦던 병철 앞에 점잖은 차림의 신사가 앉았습니다. 깔끔한 넥타이에 두꺼운 책을 든 모습이 마치 교수님 같았어요. 꼬마야, 공부 안 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철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네, 저는 학교 안 다녀요. 돈 벌어야 해서. 병철의 대답에 신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설한다. 책 많이 읽니? 병철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책은 살 돈이 없어서요. 신사는 구두를 닦는 병철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작은 손이지만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자네 손이 참 부지런하구먼. 책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좋을 텐데. 구두를 다 닦고 돈을 받으려는 순간 신사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읽던 책인데 자네에게 주고 싶어. 세상은 넓고 너도 공부하면 바뀔 수 있어. 병철은 놀란 눈으로 책을 받아들었어요.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책이라고는 국민학교 교과서밖에 본 적 없던 병철에게 이 두꺼운 책은 마치 보물 같았어요.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어보렴. 그날부터 병철은 밤마다 거리 가로등 아래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전깃불도 제대로 없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병철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어요. 숫자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병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꺼지면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책을 펼쳤어요. 가끔은 책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구두약 통 뚜껑에 나뭇가지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병철의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병철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신문지로 싼 도시락은 보리밥과 간장 한 숟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싼 신문지에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이 숫자들, 신기하네. 병철은 도시락을 먹은 후에도 그 신문지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로등 아래서 신문지에 적힌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은 26이 나오겠는데. 틈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계산을 연습했습니다. 병철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주판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병철은 호기심에 가게 앞에 서서 주판 튕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딱딱딱 숙련된 손놀림에 매료된 병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니? 주판 가게 아저씨가 물었어요. 주판이 신기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웃으며 병철을 가게 안으로 불렀습니다. 와서 한번 해볼래? 그날부터 병철은 구두 닦는 일을 마친 후 주판 가게 아저씨를 도와주며 주판 쓰는 법을 배웠어요. 아저씨는 병철에게 주판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셨죠. 숫자를 빨리 계산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 시장에서 흥정할 때 써먹어봐. 병철은 주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구슬을 움직이는 감각, 딱딱 소리가 나는 리듬감이 좋았어요. 병철은 곧 주판 없이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점점 병철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병철아. 이거 좀 계산해줘.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어. 병철은 순식간에 계산을 해주고 가끔 떡볶이 한 개나 어묵 한 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소년에게는 큰 선물이었죠. 이 아이 머리가 비상한데? 암산의 천재 아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병철은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구두를 닦던 손이 이제는 숫자를 다루는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판 가게 아저씨가 신문을 보며 병철을 불렀습니다. 병철아, 이거 봐라. 서울에서 전국 암산 대회가 열린대. 너 참가해 볼래? 병철은 신문을 유심히 읽었어요. 제1회 전국 암산 경시대회 1등에게는 상금 5,000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야, 이거다. 병철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참가비가 300원이네요. 300원은 병철이 사흘 동안 구두를 닦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참가할 거예요. 병철은 밤을 새워 구두를 닦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고 등골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에서 동전들을 모으고 심지어 병 주우러 다니던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병철아, 너 미쳤냐? 그런 대회 가서 뭐하게?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드디어 참가비 300원을 모았습니다. 병철은 주판 가게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제가 돈 다 모았어요.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신청서 쓰는 것 좀 도와줄게. 대회 당일 병철은 평소 구두 닦을 때 입던 옷보다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의 큰 강당, 그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 병철은 긴장했지만
주판 가게 아저씨가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숫자는 겁내지 말고 친구처럼 다뤄라.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병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시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학생복을 입은 아이들, 병철만 허름한 옷차림이었어요. 나 같은 애가 이런 대회에 참가해도 되는 걸까? 그때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병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숫자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문제 857 곱하기 99는? 제2문제 1324 나누기 11은? 문제가 계속 이어졌지만 병철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매일 하던 계산보다 훨씬 쉬웠어요. 주판 없이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문제. 2678 더하기 3456 빼기 1234 곱하기 12 나누기 6은? 병철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계산을 마쳤어요. 시험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철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3등 김민수 군, 2등 박정호 군, 그리고 1등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병철 군. 병철은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시상대에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어느 학교 학생인가요? 사회자의 질문에 병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강당에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닦기 소년 암산 대회 석권. 이런 헤드라인이 떠오를 것만 같았죠. 시상식이 끝나고 한 외국인 신사가 병철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수학 교수였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정식으로 수학을 배운다면 더 크게 될 겁니다. 그 말을 통역해 들은 병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사람들이 병철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재단의 대표, 신문사 기자, 심지어 정부 관계자까지.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병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철은 달동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상금 5,000원과 트로피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라 가난했던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병철의 인생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교육재단의 지원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특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던 시절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학교로 돌아갔을 때 병철은 낯설고 두려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암산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야, 병철아, 이 문제 풀어봐. 친구들이 장난으로 던진 수학 문제도 병철은 순식간에 풀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거야? 그냥 숫자가 머릿속에서 그려져. 학교 수학 선생님은 병철의 재능을 더욱 키워주셨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었고 대학 수준의 수학책도 소개해 주셨어요. 병철아,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빛내는 수학자가 되렴. 병철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책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밤새 공부했어요. 이제 가족들은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공부 더 해야 해요. 전깃불 좀 더 켜도 될까요? 그래,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전깃불이라고 아끼겠니? 병철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마침내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구두를 닦던 손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병철은 금융수학이라는 분야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숫자와 돈의 관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보았던 상인들의 흥정과도 비슷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금융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네, 강군. 자네의 직관은 정말 놀랍군. 병철은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융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의 이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큰 금융회사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향 생각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북적이는 소리, 구두약 냄새, 그리고 자신에게 책을 건네준 도서관 사서 선생님. 언젠가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 같은 아이들을 도와야지. 2025년 서울의 화창한 봄날. 강병철은 이제 64살의 중년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로서 그의 이름은 경제신문에 자주 오르내렸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후 병철은 마침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도시. 하지만 병철은 가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옛 거리를 걸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내가 구두를 닦던 그 자리가 어디였더라.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더 이상 구두 닦기 소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한 거죠. 병철은 그 옛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기억되는 곳에 잠시 서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병철은 이제 강병철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했죠.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그날도 병철은 재단 일을 마치고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리 한구석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병철의 과거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구두 닦으실래요? 병철은 잠시 멈춰서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게 물든 손, 초롱초롱한 눈빛, 마치 5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 한번 닦아보렴. 병철은 소년 앞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다니니? 다녀요. 하지만 방과 후에 여기서 일해요. 집에 돈이 필요해서. 소년의 말에 병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 혹시 숫자 좋아하니? 네. 수학은 학교에서 제일 재밌어요. 병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작은 주판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어요. 이거 한번 써봐. 숫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소년은 신기한 표정으로 주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철은 자신의 명함도 함께 건넸어요. 시간 있을 때 우리 재단에 한번 찾아오렴. 내가 좋아하는 수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게. 소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병철은 소년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너무 많이 주셨어요. 괜찮아. 내 미래를 위한 첫 투자라고 생각해. 병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일주일 후 강병철 재단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호, 12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저씨가 오라고 하셔서 병철은 반갑게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내 이름은 강병철이야. 너처럼 나도 예전에 구두를 닦았단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병철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병철은 민호를 데리고 재단 내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두 닦기 시절부터 암산대회, 유학,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요.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병철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준 주파는 어떻게 됐니?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대로 숫자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병철은 민호를 커다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커다란 칠판과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수학 모델이야. 숫자가 어떻게 돈이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지. 병철은 민호에게 간단한 금융 수학의 기초를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민호의 눈이 점점 이해의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수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단다. 세상에 많은 비밀이 숫자 속에 숨어 있지. 나는 구두를 닦으며 그걸 깨달았어. 병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구두약 통과 처음 받았던 책 수학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단다. 내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구나. 병철은 민호에게 특별 장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재단에서 방과 후 특별 교육을 받는 것이었어요. 물론 구두 닦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도 지원이 있을 거라고 했죠.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내게 기회를 줬듯이 나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재단의 지원으로 공부에 전념했고 서울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의 재능은 병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놀라운 아이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수학자가 될 것 같아. 민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제 구두를 닦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병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란다. 구두를 닦던 내 손이 인생의 방향을 닦아주었듯 내 손도 내 미래를 닦아나갈 거야. 그날 밤 병철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린 병철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병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꿈꿨던 대로 그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두 닦기 소년에서 시작된 그의 진정한 여정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별들. 병철은 민호와 같은 아이들이 그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구두를 닦던 작은 손이 언젠가는 별을 잡을 수 있기를. 구두를 닦던 소년, 별을 향하다.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다른 아이들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구나. 병철은 일기장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구두 닦기 소년, 또 다른 꿈을 가진 아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